안녕하세요. 고운미소치과 김정석입니다. 교정하려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웃을 때, 말할 때 보이는 앞니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가지런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원래 배열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이런 경우 다른 사람에게 보일까봐 주눅이 들어서 웃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치석이나 치태도 많이 끼고 칫솔질도 힘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전체 교정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모두 브라켓을 사용해 교정을 했지만, 최근 10년 전부터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비심미적이고 불편한 교정장치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교정장치인 MTA가 개발되었습니다. MTA는 저렴하고 짧은 교정시간 그리고 개선된 심미성 등으로 전치부 심미 교정에 있어서 큰 곽강을 받고 있는 교정장치입니다. MTA는 미니튜브 어플라이언스의 약자입니다. 기존의 브라켓은 부피가 크고 비심미적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피를 줄이고 심미적으로 만든 교정장치인데요. 미니튜브는 직경이 0.65mm, 길이는 2-3mm 정도로 매우 작고, 사용하는 와이어도 전체 교정 철사 직경의 2분의 1 이하로 형상기억 합금 철사만 사용해서 교정력이 매우 작게 작용합니다. MTA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우선 기존의 교정장치에 비해 크기가 워낙 작고 와이어도 얇은 것을 사용해서 앞니에 부착해도 매우 심미적입니다. 두 번째로 윗니와 아랫니가 깊게 물려 교정장치를 부착하기 힘든 과계교합의 경우나 치아의 길이가 짧은 기존 장치를 붙이기 힘든 어린이들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워낙 교정력이 약해 칫솔질도 편하기 때문에 잇몸이 약하거나 치주 질환을 가진 중장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게다가 치근이 짧은 환자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브라켓에 사용하는 철사에 비해 매우 가는 형상기억 합금의 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정력이 너무 약해서 치아 이동에 대한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로 전치부만 부착하기 때문에 어금니 교합의 변화가 거의 없어 씹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존 브라켓 교정장치보다 매우 약하고 지속적인 교정력을 주어서 삐뚤삐뚤한 치아의 배열은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치아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교정에 비해 기간이 짧고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그럼 모든 교정 치료에 부분 교정 장치를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MTA에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치아 사이에 틈이 있거나 치아 삐뚤삐뚤한 게 매우 심하지 않거나 정출 등의 전치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사용 가능하고, 구치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하기 힘듭니다. 즉, 이빨을 뽑고 하는 발치 교정이나 많은 수직 조절이 필요한 교정과 같은 포괄적인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의 교정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MTA는 치근 이동이나 치관 경사에 대한 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밀한 치아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분 교정으로 하고 싶어도 교정 전문의의 정밀한 진단하에 정말 부분 교정 장치로 치료가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치료기간은 부종교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9개월 전후가 걸리게 되며, 보통 4-5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배열이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그때 사진을 찍고 재평가해 정말 부분 교정으로 마무리해 끝낼지, 아니면 환자분이 추가적인 개선을 원하거나 부분 교정에 위 앞니 안쪽에 부착할 유지장치의 수직 고경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전체 교정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 교정 시작한 환자의 90% 이상은 대부분 부분 교정으로 종료를 하시고요. 전체 교정의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 아니고 초기 배열을 부분 교정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교정 치료 기간은 대부분 원래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게 끝납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선택권이 넓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MTA는 장치가 작기 때문에 무리한 힘이 장치에 직접 가해지면 장치가 치아에 떨어지게 되며, 장치가 떨어지면 교정치료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치료 중에는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교정 장치와 비교해서는 장치 탄력률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고, 전체 교정에서 전치부가 지르코니아나 보철물인 경우는 부착이 거의 되지 않지만, 부분 교정을 넓은 접착 면적으로 부착하게 되면 그나마 접착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부분 교정을 마치게 되면 저는 유지장치는 전체 교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하는데, 치아의 설측에는 고정식 유지장치를 부착하고 필요하면 가철식 장치까지 같이 장착해 이후 가능할 수 있는 재발 경향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환자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고, 부분 교정을 했던 전체 교정을 했던 재발이 되면 너무 슬프기 때문이죠. MTA의 칫솔질은 일반 교정장치와 비슷하지만 훨씬 편하고 쉽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너무 많아도 어렵진 않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칫솔질로 하고, 나머지 치아 사이는 가능하면 치실을 사용하여 관리하게 되면 치간 칫솔 사용법도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물론 전동 칫솔도 도움이 되고 워터픽도 도움이 됩니다. 어금니의 장치같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몇 번만 해보면 정말 쉬운 방법에다가, 치태나 치석이 이 장치에는 잘 침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의 아래 앞니는 치석이 잘 끼기 때문에 교정 내내 내원시마다 치석 제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간 칫솔은 물만 묻혀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그림같이 넣어서 부착한 튜브 옆면에서 옆면까지 치아 표면을 닦아줍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는 경우 그 공간으로 칫솔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닦아주시면 잇몸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음식이 끼는 부위는 치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진같이 치아 사이 인접면에서 철사까지 사선으로 넣어서 전후방 왔다 갔다 하게 닦을 수 있고요. 옆에서 본 사진은 제가 그린 것 같이 위아래로 치실을 사선으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치약을 콩알만큼 짜고 장치의 윗부분 아랫부분에 45도 정도 각도를 줘서 치아면을 닦습니다. 그리고 장치가 없는 치아도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쓸어주듯 닦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연습을 열심히 하면 손에 많이 익힐 수 있고요. 왁스는 철사가 빠져나온 경우나 장치에 쓸려 연조직에 상처가 난 경우 바로 병원으로 올 수 없을 때 임시나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분 교정 장치의 부피는 2-3mm이지만 말을 하거나 식사 시 입술 안쪽에 쓸리고 하는 부위가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송곳니 부위는 앞궁이 꺾어지는 부위라 더 많이 쓸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왁스를 조금 떼어 쓸리는 부위에 위치한 장치에 붙이고 생활하다가 식사할 때나 이 닦을 때 제거를 합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부착할 필요는 없고 불편함이 생길 경우 부착하면 됩니다. 참고로 저도 부분 교정이 소개된 이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증례가 많고 연구가 많은 황현식 교수님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현재는 부분 교정에서 수직 조절이 가능한 악강 고무줄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작년 대한치과 교정학회에 소개하고 현재는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더 좋은 결과와 환자의 편안함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